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3월 9일 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이 불안스러운 어떤 걱정거리는 시장에서 꼭 그 현실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이 이제 그런 경우인데 미국 시장에서 나스닥은 거의 그 2.41%가 빠지니까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시장을 선도해 왔던 소위 말하는 기술 성장주들을 거의 뭐 패대기질을 쳤다 이런 표현이 맞을 정도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다우 지수는 오히려 1%가량 상승을 했어요. 0.97%.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의 시장의 상황을 극명하게 우리한테 보여준다 이런 거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장도 뭐 당연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하락 출발을 했어요. 근데 뭐 잠깐 3천선을 잠깐 터치하기는 했지만 바로 빠지면서 상승 전환을 못했어요. 한 번도. 근데 이제 하락폭을 좀 좁혔다, 뭐 다시 물러섰다 이런 걸 반복했고 오후 들면서 이제 미국 시장에 나스닥 선물이 좀 오른다, 뭐 이런 이제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후 한때 상당히 그 마이너스 한 4포인트 정도 가까이 다가붙는 그런 모습도 보였었어요.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그렇지만 이제 시장이 끝날 무렵에는 역시 그 버티기가 힘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점은 2929.36까지 갔었으니까 2930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그 제가 보는 입장에서 보면 시장이 일단 오늘 그 밑꼬리를 길게 단 음봉이지만 그렇게 만들었다는 게 그나마 다행인데 양봉을 못 만들었다는 것. 근데 이제 문제는 2930에서 튀어 올랐는데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안정적이다. 이제 그 안정권에 왔다 이렇게 보이려면 이게 어떤 충격으로 굉장히 그 한 3,500, 60 이상으로 이렇게 올라줘야 돼요. 그걸 확보를 못하면 계속 좀 이렇게 흔들리면서 고생을 조금 더 시킬 수 있다. 이렇게 기술적으로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시장 전체로 보면은 외국인들은 역시 뭐 예상한 대로 6,400억 순매도를 했어요. 개인이 3,510억 사고 기관이 2,927억을 코스피에서 샀는데 금융투자가 3,514억을 순매수했고 연기금은 한 419억쯤 팔았습니다.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오히려 903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기관은 818억을 팔았고 개인은 뭐 거의 뭐 한 뭐 5억 네, 이렇게 그러니까 움직임이 거의 없는지 이게 왜 그러냐면 아마 부분적으로 반대 매매 물량이 좀 나왔을 거예요. 코스닥에서는. 네. 그다음에 선물은 외국인은 4,464억을 팔았고 기관은 3,439억을 샀습니다. 환율은 다시 원화가 7원 30전이 어제보다 약해져서 1,140원 90전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년 만기 그 미국 국채를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미국 시장에서 그것도 올랐죠? 네, 뭐 종가 기준이지만 1.596까지 올라갔으니까. 근데 이제 테슬라가 대표적인 성장주잖아요. 테슬라가 마이너스 5.14. 그런데 디즈니는 플러스 6.63. 이 두 개만 딱 봐도 현재 시장의 흐름을 우리가 단적으로 파악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장도 오늘 그동안에 전체적으로 움직이면서 좀 소외된 듯한 그런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 분류로 산업군에 있는 것들이 일부 상승을 보였지만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인 시장이 오르지 않고는 이런 산업군도 개별적으로 제한적 상승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상태가.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다른 질문보다도 제가 썸네일에 달았지만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이 그 댓글도 보고 뭐 이러니까 굉장히 공포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뭐 오랫동안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이 아니라 뭐 하신 분도 계시지만 대체적으로 최근에 작년이나 올해 이제 주식시장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처음 당하니까 굉장히 겁도 나고 놀라실 것 같다. 이제 그래서 오늘은 그럼 이런 공포스러운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아남느냐, 이거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견뎌내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근데 우선 전제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 조정이 있잖아요. 이거는 별거 아니에요. 제 경험으로는 이 정도 조정은 이건 뭐 그냥 흔히 있는 조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아니 이렇게 이런 조정을 흔히 있는 조정이라고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동안 우리 시장이 보여줘 왔던 흔적에 비해서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런 말이 통하는지 모르지만 건강한 조정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너무 달린 것도 사실이고,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달릴 수는 없어요. 뭐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렇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런 조정기를 거쳐가면서 아 그냥 난 주식 이번에 손해 났어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뭘 얻어내야 돼요. 얻어내야 다음번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뭔가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여기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그래야 주식 투자를 이렇게 해나가면서 조금씩 나아지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얘기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지금 조정이 그렇게 막 공포스럽고 뭐 이럴 정도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제 경험으로는 그냥 뭐 괜찮은 조정이다. 이렇게 되고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연말에 제가 이제 사놓고 얘기하고 일부 이익 실현 말씀을 드리면서 아 그때 좀 강력히 말씀드릴 걸 그런 후회는 저 개인적으로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번에 그런 기회가 오면 뭐 그런 게 제가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아 이게 그러니까 이 증권쟁이라고 그러죠. 이거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 말하는 패턴이 있어요. 그런데 그 패턴을 크게 벗어날 수가 없는 게 그 패턴에 왜냐하면 미래의 주식시장을 100% 자기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너무 강력하게 얘기를 안 하는 버릇이 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따라 하신 분들은 요즘 좀 괜찮고 또 현금이 얼마나 중요한 종목이라는 것도 이번에 아셨잖아요. 그러니까 현금 좀 있고 산업군 일부 갖고 계신 분들은 그나마 괜찮고 아닌 분들은 되게 힘들지만 근데 이게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속담에도 있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물려가도 이건 마찬가지예요. 주식시장도. 자 그러면 우리가 요새 이제 많이 듣는 얘기가 금리, 채권 금리 이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 다음에 뭐요?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뭐요? 연준. 이 얘기를 매일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된 원인을 항상 주시장에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왜 이렇게 됐냐? 그럼 그게 맞건 틀리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이게 유동성 공급을 작년에 팬데믹 이후에 계속 해왔잖아요. 그 유동성 공급이 뭐냐면 돈이 많이 풀린 거잖아요. 돈이 많이 풀리면 당연히 뭘 걱정해요? 인플레이션 걱정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금리가 올라요. 또 한쪽으로 보면 경기가 살아나면 당연히 인플레가 일어나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고용이 창출되고 뭐 이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그러면 금리는 또 오를 테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요새 많이 들으셔서 여기까지는 이제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시장의 수급에서 또 보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장에서 기술 성장도 우리나라 시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미국 시장 얘기하는 거지, 뉴욕 시장. 근데 우리도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이건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이 기술 성장주가 여태까지 왜 끌고 오다가 이게 금리 오르는데 얘네가 빠지고 왜 경기 관련주가 올라가고 이러느냐? 이런 이제 의문을 가지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기술 성장주를 이제 보면은 대개 이게 현재의 실적보다는 꿈 쪽에다가 더 무게를 두고 이거를 평가하는 종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PER이 이제 퍼 같은 게 높고 뭐 그래요. 이 산업군 주식에 비해서. 그런데 이제 이런 거 할 때 뭐 우리야 뭐 기껏해야 신용 쓰고
뭐 그것도 뭐 굉장히 뭐 용감한 분 아니면 일반 투자가들은 그냥 자기 돈 갖고 주식 사죠. 근데 이제 이 기관들이나 이런 헤지펀드 얘네들은 전부 이거를 차입해서 쓰는 거잖아요.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극한까지 일으켜서 왜 그래야 이제 그 자기 그 자본 대비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레버리지를 끝까지 쓸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금리가 오르면 이 자금이 이제 그 압박을 받아요. 그러면 압박을 받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주식을 파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술성장주 쪽의 주식을 먼저 팔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머징 마켓.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런 이머징 마켓이 취약하니까 거기서 돈을 먼저 빼는 거예요. 물론 미국에서 빼고 뭐 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주식을 팔아서. 그래서 이제 이게 성장주가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는 분류가 미국에서 말하는 성장주하고 조금 결이 다르지만 바로 이런 수급의 문제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도 좀 계속 팔잖아요. 이걸 야 이게 뭐 이렇게 금리 부담 된다 이러면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경기 관련주들은 또 실제로 경기가 좀 좋아지기도 해요. 이게 전체는 다는 아직 멀었는데 일부분 그러니까 뭐 최근에 보면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떨어지고 예상보다 적잖아요. 그 다음에 실업률도 떨어지고 또 비농업 부문에 이제 그게 신규 취업 그 증가 수 뭐 이런 거 자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눈에 두드러지게 띄는 게 서비스 부분이에요. 그거 왜 그러냐면 서비스 부분은 굉장히 빨리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호텔 레저 이런 쪽이 많이 확장됐어요. 비농업 부문에서 신규 취업자 증가세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뭐 부문이 다르지만 거의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육박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이제 이렇게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 입장에서는 뭐냐면 야 시장이 이렇게 어려우니 연준 니네가 돈 풀고 니네가 했으니 금리 올라가는데 니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 니네가 책임져. 마치 이제 이런 투정을 부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뭔가를 연준을 지금 시장은 압박하고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연준이 지금 이 주시장 이거 할 지금 입장이 못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주시장 입장에서는 뭐예요? 일드 커브 컨트롤이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나 뭐 이런 거를 해서 어제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해갖고 좀 니네가 총대 좀 매줘. 연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연준은 지금 그럴 입장이 못해요. 왜? 이게 이제 마지막 카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마지막 카드인 점도 있지만 이거 연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언급을 하잖아요. 완전 고용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사태에 대해서 연준이 나서서 쓸데없이 총대 매고 이래야 할 이유도 없잖아요. 연준 입장에선 모르겠어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 같으면은 파월 의장이 뭐 했을지도 몰라요. 그 양반 워낙 성격이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은 조금 이제 좀 달라졌잖아요. 분위기가. 게다가 지금 이제 17일 날 FOMC 회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뭐 지방은행 총재니 뭐 그 모이는 사람들은 그 2주 동안 이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블랙아웃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블랙아웃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얘기를 하고 싶어도 여기에 관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그냥 깜깜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그때까지는 우리는 그냥 깜깜이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저께 급하니까 자넷 옐렌 장관이 급하게 립 서비스를 했잖아요. 뭐 우리가 이렇게 되면 팬데믹 이전에 완전 고용으로 들어가고 어느 정도 뭐 인플레이션 금리 같은 거는 걱정 안 한다 뭐 등등.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걱정하는 모든 거를 그냥 입으로 다 했어요. 근데 더 웃기는 건 뭐냐? 주식시장이 이게 립 서비스인지를 벌써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을 안 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17일 날 파월 의장이 무슨 얘기를 하나 이거를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까지 주시장이 계속 이렇게 헤매고 있으면 뭐 어쨌든 간 파월 의장이 무슨 얘기를 하긴 해야 돼요. 이거 뭐 연준 의장이 아무 얘기도 안 하면 이거 안 되잖아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역시 이것도 립 서비스의 끝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뭐 그래도 뭔가 좀 강력한 립 서비스 뭐 이런 거 있죠. 뭐 우리한테 카드가 많다. 뭐 좀 저거 하면 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하든지 일드 커버 컨트롤을 하든지 뭐 우리가 이런 거 검토할 수도 있다. 라든지 뭐 이렇게 하면 시장은 땡큐죠. 그러면 뭐 시장은 뭔가 반응을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 뭐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거를 예측을 해서 아 혹시 그때 뭔가 립서비스라도 큰 거 던져줄지 몰라 이러고 지금 시장을 그냥 덜컥 많이 빠졌으니까 사자 이렇게는 얘기 못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되죠. 그러니까 현시간 있게 이제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상황이 이런 데서 오늘 같이 이렇게 오늘은 좀 이게 반등다운 반등이 나와주면 뭐 아주 단기지만 좀 미래를 좀 볼 수 있는데 뭐 내일 반등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일은 진짜 반등이에요. 내일 반등을 하면 반등을 이게 유지하기가 되게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반등해서 올라오면은 매도 세력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그 기술적 분석으로 한번 이렇게 보세요. 위에 거래량이 겹겹이 쌓여있죠. 쭉.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치고 올라는 못 간다는 거죠. 물량이 쏟아져서. 그러니까 제가 이거 시작할 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뭐 지수 기준으로 3050을 그냥 단박에 세게 딱 때리고 뭐 이렇게 가기 전에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게 힘이 없다. 이 시장이. 지금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저는 두 가지 전제를 얘기했어요. 지금 시장 상황은 이래 해서 쉽게 못 가고 조정기가 길어질 것 같다. 두 번째, 이 조정은 그렇게 놀랄 만한 조정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두 개를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이제 걱정이 많이 되실 거예요. 걱정이 많이 되시니까. 근데 이제 주식을 잘 못하고 주식해서 돈을 잘 못 버는 분들의 그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식을 샀는데 사는 순간부터 이제 걱정을 하고 사기 전에도 물론 걱정이 되지만 그럼 우리가 그거를 이거 주식 샀는데 안 오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먼저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오를 수 있는 주식이면 사지를 말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이 나는 이러한 이유로 이 주식을 산다. 이러면 그냥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주식시장은 다 오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많이 접하잖아요. 삼성전자를 뭐 십몇 년 모아갖고 부자 됐다는 분도 있고 뭐 그런데 어쨌든 간 이게 자기가 뭐 1개월을 가지고 있건 2주를 가지고 있건 사는 주식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이제 사면서부터 불안해. 그러니까 사는 순간부터 불안해.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멘탈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면 안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얼마나 기다리면 내가 돈을 먹겠습니까? 이 얼마를 계속 기다리는 분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게 얼마를 기다린다는 얘기는 이게 주식 투자를 갬블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좋은 기업의 주식을 사서 그 회사와 자기가 주주가 돼서 이익을 같이 나누겠다,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시장이 얘기해줘요. 시장이 얘기해줘요. 그 다음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주식 되게 잘했는데 요번에 망했다. 요번에.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뭐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망한 거 아니에요. 이때는 또 이래서 뭐 안 팔으면 망한 거 아니죠. 그리고 잘했는데가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작년엔 잘 된 거고 지금은 가만히 있었는데 잘 안 된 거고 그냥 그런 거예요. 주식시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제가 올해 들어오면서 올해 변동성 커지고 뭐 이렇게 하고 작년 시장이랑 굉장히 다를 겁니다. 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게 그런 거죠. 그러면 이 조정기를 어떻게 우리가 개인 투자가를 견뎌야 되느냐. 이거를 제가 이제 좀 압축을 해봤어요. 첫 번째, 공포예요. 공포. 쓸데없는 공포. 그러니까 이게 물러나면 여러분 이렇게 골목길에서 뭐 좀 강아지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부딪히면 눈이 딱 마주치면 여러분들 뒤로 돌아서 도망가면 개가 막 쫓아오잖아요. 그죠? 이게 뒤를 보이면 등을 보이면 그러니까 도망가면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거죠. 팔지 않았으면 손해 아니잖아요. 진짜 용감한 게 필요할 때가 지금이에요. 지금 막 손절해서 내려가면서 때려서 손실을 확정시키기보다는 지금은 오히려 이 공포를 좀 이겨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처음 당하니까 그러신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정도 조정은 이건 공포 축에 낄 수가 없다. 뭐 이것도 안 하고 어떻게 주식해서 돈을 버냐 이거죠. 뭐 살 때마다 오르는 그런 시장은 작년에 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시장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런 조정기가 끝이 언제라고 확정 지을 수 없는 조정기가 나타나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냥 그대로 멈추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 그냥 진짜 가만히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이 조정기가 언제 끝난다고 특정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오히려 지금 있는 상태에서 가만히 그냥 멈추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그 다음에 길게 보자는 거예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근데 가만히 있는 게 그냥 주식시장 안 보고 내 계좌 체크 안 하고 그냥 덮고 안 보겠다. 이 장이 나쁘니까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때 진짜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조정기에 우리가 관망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wait and see. 그러니까 기다리면서 뭔가를 보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지금 이게 시장의 흐름, 산업군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이렇게 될 건가? 그런 거 지금 성장권에 있던 건 또 그동안 많이 빠졌으니까 또 나오면서 이게 어떻게 바뀔까? 근데 거기 양쪽에 다 바닥에 깔려 있는 게 뭐였죠? 실적. 그건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거든지 실적. 그러니까 이제는 길게 뭘 기준으로 실적을 기준으로 봐야 된다. 그런 얘기고 만약에 반등해서 오는데 난 쟤를 샀는데 실적하고 난 쟤가 실적이 좋은지 전혀 모르고 알아보니까 실적도 별별로 없고 그냥 올랐네. 그런 건 이제 과감히 정리하셔라 이거예요. 그런 애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제는.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오는데 이게 진짜 가는구나. 이렇게 작은 움직임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조정기가 길어질 것 같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이제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조정기가 작년에 우리가 9월, 10월 힘들었죠. 이번에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뭐 중간에 한번 이렇게 반등은 오겠지만 그런 반등에 속지 말라는 거죠. 작은 움직임에 조정기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있거든요. 기술적으로. 근데 거기에 속을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실적 좋은 걸로만 세팅해서 끌고 간다. 그것도 어떻게? 천천히. 그렇게 정리를 하시자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런 거죠. 첫 번째, 공포를 이겨내야 되는데 지금 조정은 공포를 느낄 만한 그런 조정 아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걸 느끼셨다면 지금 주식 투자 경험이 적으셔서 그렇지 이거보다 더 살벌하게 지수 기준으로 막 40%씩 팍팍 밀리는 경우도 많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셔라. 그 다음에 지금은 대안이 없으니 그냥 지금 상태로 멈추라. 근데 그냥 가만히 멈추는 게 아니라 백조가 계속 발을 젓듯이 우리는 그 다음에 이게 풀리면 뭘 할 거에 대해서 계속 주시하고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작은 움직임에 속으면 안 된다. 지금은 전체가 바뀌기 전까지 나타나는 작은 움직임에 현혹돼서 이렇게 쏠려 들어가면 진짜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정리를 해서 딱 정해놓고 그 다음에 기다리시자고요.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시간 금방 가요. 주식 투자 하시면 이것도 금방 가요. 그렇게 기다리셔야 그래야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반기 넘어가서 야 그때 잘 기다렸다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또 그 다음 그런 과정에서 뭘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그 대상에 대해서는 또 저랑 같이 계속 짚어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너무 겁내하지 마십시오. 오늘 영상 여기서 줄이고요. 내일 장 끝나고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고맙습니다.